글로벌 선주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지금 정도의 성과 레벨이 바닥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승세로 가는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사실 실제 수주에 찍히기 전까지는 조선주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조선주도 꽤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높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보시나요? 고점은 찍어볼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사이클은. 왜냐면 2차 슈퍼 사이클 때 그 멀티플 캡이 있을 거잖아요. 뭐 PBR 뭐 7배, 8배, 9배. 사실 그거를 캡으로 지금 사이클에 붙여놓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혀 다른 사이클, 상선도 주력 선종이 그때랑 완전 다르고 그리고 그때 해보지 못한 함정, 미 해군 함정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까 사이클을 견인하는 요인이 다른데 그때 멀티플을 캡을 씌워놓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방산주가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만 원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10만 원 가겠어? 라고 했는데 100만 원 넘을 거라 상상한 사람은 그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멀티플의 캡을 이번 사이클에는 굳이 씌워놓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아무도 겪어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히스토리컬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피어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의 함정 찍어내는 상장된 뭐 헌팅턴 인걸스 같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걔네도 단순 비교가 하기가 어려운 게 걔네는 미국 인력 쓰고 미국 설비고 미국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야드에서 미국 함정을 찍어냈을 때 마진율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또 비교를 하기엔 또 어려운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캡을 씌워놓을 필요는 없고 대응의 영역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상선이 펀더만 경고하고 이 마스가 함정 관련된 모멘텀이 꺾이지만 않으면 멀티플의 확장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데 조정이 나왔다? 이건 항상 매수 기회. 그리고 캡을 닫지 말고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플레이를 해가면서 가는 게 좀 조선주에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 부담? 과거 히스토리컬 쓰면 당연히 부담되죠. 네. 하지만 뚫고 가잖아요, 매번. 항상 누구는 비싸다. 작년에도 그 얘기 나왔고 조선주에 재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간이 반복될 여지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법안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들에 좀 더 팔로업을 좀 활발하게 해가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가시는 게 아마 투자 관점에서는 되게 유효한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오늘이 11월 17일이고 그러니까 올해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남은 연말은 이제 조선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말에서는 네. 사실 상선 발주가 쉬지를 않아요. 지금도 업황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해외 영업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주들과 지금도 인콰이어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선박 LNG 캐리어,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으로 엄청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아마 저보다는 가장 빨리 아실 거고 정확하게 시겠죠. 글로벌 선주들 직접 만나시는 분이니까 글로벌 선주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지금 정도의 성과 레벨이 바닥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승세로 가는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사실 실제 수주에 찍히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냥 뭐 횡보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다가 그 사이에 조정이라도 급격하게 또 나온다? 그러면 항상 매수 기회.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쯤이면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들 있잖아요. 법안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런 쪽으로 플레이를 해가시면은 멀티플 확장이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 구간을 좀 풍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주 3개 있잖아요. 네. 셋 중에 뭐가 제일 3사 중에서 저평가해? 뭘 사야 돼? 이게 이게 조선주가 이제 성장하니까 저평가를 사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제일 좀 잘 나가는 거 사자니 너무 좀 비싼 느낌 맞아요. 들고 지금 조선주 투자자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뭐 그 사이에 또 나중 3, 4개월 가면은 어떤 애가 또 주가가 먼저 가 있고 뭐 떨어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최선호주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HD 현대중공업 최선호주로 뽑고 있고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미포가 12월에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 정해진 순간부터는 주가 상승 하락 측면에서 같은 주식으로 보셔도 돼요.
예, 어차피 그 사이에 벌어지는 그 차이는 아비트리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맞춰질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고 봐셔도 무방하고 왜 HD현대중공업을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상선 쪽 펀더가 너무나도 견고해요. 그러니까 뭐 LNG 운반선 잘하고 있고 대형 컨테이너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수주 예정권인 인콰이어리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펀더가 너무 견고하다는 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특별한 게 다른 조선사랑 다르게 엔진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내부에 껴있어요. 엔진 기계 사업부가. 네, 엔진이 지금 중국에서도 쇼티지가 나 있거든요. 이중연료 엔진이.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3분기 때 엔진 기계 사업부 OPM이 20%를 드디어 찍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엔진 부분의 실적 견인세도 현대중공업 실적 견인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가 사실 이전만 해도 좀 약했는데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공정률에 잡힐 건수가 2기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좀 되는 구간이라서 내년에도 그렇고요. 적자가 적어도 찍히진 않을 것 같아요. 해양도.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특수선 쪽. 현대 미포랑 합병하면서 현대 미포에 쓰고 있던 2개의 도크를 이제 특수선 쪽으로 전환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다 주요 수상함들, 전투 구축함, 호위함, 군수지원 이런 것들을 찍어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야드에서 찍어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마진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주가가 과연 풀리 다 반영한 주가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사이드는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스가 관련돼서도 하나그룹이 선제적으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통해서 먼저 이런 게 주가에 선반영돼서 슈팅을 했었잖아요. 현대는 아직 안 했잖아요.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도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멀티플 확장의 여력이 가장 많아 남아있는 펀더는 견고하면서 그러한 종목은 지금 조선주 내에서 HD 현대중공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좀 우리 조선주 하면은 또 이제 조선 기자재 아니면 또 연관된 주식들 많이 사람들이 찾는데 쓸만한 기자재는 뭐 있어요? 기자재는 엔진 애들. 엔진. 그러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2개 있습니다. STX? 전 STX 중공업인데 현대가 인수를 해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사명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엔진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 이 두 업체는 중국 조선소가 엔진 쇼티지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최소한 1년 반은 해결이 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너무나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ASP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 지금 캐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엔진 업체들이. 그 정도로 지금 쇼티지가 중국 쪽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박은 중국 조선소에서 찍어내도 거기에 들어갈 엔진이 부족해서 국내 엔진 생산 업체들한테 중국 조선소가 발주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물량에서도 빠질 이유가 없고 그럼 가격 협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ASP를 깎아줄 이유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물량 소화시키려고 쳐내려고 캐파 확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기자재 중에 엔진 업체들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아까 반조립한다 했으니까 선박 블록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박 블록이요? 뭐 블록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세진중공업? 세진은 뭐 블록이라기보다는 독립형 안에 들어가는 화물창 탱크를 만드는 그리고 뭐 선실 데크하우스 만드는 애들인데 걔네도 뭐 그동안 한 3년 동안 조선업 업황이 너무나 좋았다 보니까 해당 이제 뭐 수혜가 당연히 아래 떨어지는 낙수 효과라고 하죠. 낙수 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좀 올라와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조선사들이 자꾸 내재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외주를 안 주고 가격 협상력을 좀 기자재 업체들한테 안 주려고 하는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특별한 쇼티지 나 있는 엔진 업체들이 아니라면은 낙수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동안 많이 수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진 업체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을까는 의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혹시라도 아직 물론 예전에 그 슈퍼사이클 때를 멀티플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주에 투자하는 거 말고 그냥 아예 조선 ETF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3사 내에서도 분명히 차별성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은 특수선사업부가 없어서 함정 모멘텀을 못 받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언제 또 FLNG 해양 플랜트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또 삼성중공업이 또 한 번 주목받을지도 모르고 이러한 변동성이 생겨날 수 있는 변수들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가 사실 볼 게 많아요. 되게 서플라이 체인도 너무나도 많고 1차 벤더, 2차 벤더들 너무 많고 기자재까지 보려면 사실 되게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되게 오래된 설비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아프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ETF를 사가지고 그런 고민거리 없이 방향성만 놓고 보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투자 수익률에도 뭐 왔다 갔다 살았다 팔았다 이런 걸 하면서 기회비용 놓치지 않는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선주 ETF가 수익률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 ETF 대비.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말 조선에만 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축을 좀 하나 봐요. 그럼 혹시 이번에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 조선주를 팔아야 되는 게 시그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중요하다.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했던 이벤트들 네. 법안 통과가 안 된다. 오. 그러면 이제 살아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받았던 기대감에 받았던 멀티플이 조정을 엄청나게 세게 받겠죠. 아니면은 해외 조선소 발주를 안 하겠다. 그냥 미국 내에서 다 하겠다. 너네 무조건 미국 내 조선소 인수하던지 그린필드로 뭐 새로운 조선소를 설립하던지 해서 해결해 하면은 이거 삑만 뜯기고 이익은 하나도 안 남겠네? 로 시장 참여자들은 받아들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선 쪽에서는 사실 언더가 당분간은 크게 꺾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년부터는 북미 쪽 이제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종 가장 건조 마진이 좋은 선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선은 언더는 경고하겠지만 최근에 멀티플 확장이 일어났던 함정 관련된 마스가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미국 말고도 사실 함정 기대 건들이 있어요. 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터라든지 아니면 뭐 폴란드 잠수함, 뭐 사우디 잠수함 호위함, 페루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수주권들을 유럽 업체들한테 다 뺏긴다거나 그러면은 기대감에 받았던 그런 주가가 조정세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지금은 당연히 그럴 리 없다라 생각하니까 그만큼 주가도 선반영이 돼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거가 함정 관련된 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크거든요. 방산주처럼. 그래서 이거를 예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에서 조선주는 팔로우 트래킹을 좀 기민하게 해가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가셔야 된다는 게 이 측면에서 말씀드린 그럼 이유. 신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 진입이요. 네. 신규 진입 측면에서는 지난주 같은 급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조금씩 비중 확대를 해가는 게 맞지 지금에서 갑자기 조선주를 포트를 비중을 몰빵을 친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위험하죠. 전략이죠. 네. 조선주에 대한 궁금증 거의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시원하게 다 물어본 것 너무 같아요. 재밌어요. 크루즈선까지 물어봤잖아요. 힘드셨죠?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출연하시면 어디까지 물어보나요, 사람들이? 일단 크루즈는 안 물어봤죠. 처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첫 주식이 STX라 그래요. 제가 이제 사람은 첫 주식에 대한 그 낭만이 있는데 제가 그 시기 때 이제 STX가 워낙 화두여가지고 마치 그 주식 안 사면 바보였었거든요. 해놓으면 맨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선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또 최근 오르니까 20년 만에 너무 반갑네요. 네. 또 앞으로 많이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